자, 3회 문제는 1번에 if와 left를 사용하면서요. 주문 코드의 첫 문자가 A면 조조, D면 주간, N이면 심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중첩 if예요. 이번에도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if 함수를 추가할 때는 항상 true, false를 한 다음에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주문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마법사 들어가면 주문 코드 찍고 하나를 뽑을 거예요. 1 넣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하나씩 뽑히겠죠. 그 다음에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니까 그 값이 A예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데 I 탭하시고 커서를 앞으로 뺀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 조조예요. 그런데 중첩 if는 아닐 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조건을 복사해 놓으시고 아닐 때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니까 이름 상자에서 if를 누르시고 조건을 붙이시고 얘는 A가 아니라 D이면이죠. 그래서 D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주간이라고 쓰시고 아니면 심야라고 쓰시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if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의 중첩 if 작업은 조금 우리가 먼저 중첩 if 할 때 자꾸 말씀드렸던 거는 if부터 법사에 붙이고 변경 추가인데 지금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A이면을 먼저 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한 다음에 아닐 때 여기서 조건을 복사하여 붙이고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이고 입력 하는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마법사 사용하는 것도 좀 편하니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마법사 쓰는 걸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물결 if를 사용하는 아니고 2번 문제죠. 2번 문제 추주함수와 함께 랭크를 이용해서 1등부터 3등까지의 내용은 1등, 2등, 3등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4등부터 나머지가 몇 등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추주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끝번호가 몇 번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등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용 건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건수 전체가 비교할 범위죠. 큰 수의 1등을 누르라 그랬으니까 0을 누르시면 되겠죠. 0.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우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나왔네를 알고 계시고 CH 하시고 추주함수 선택하시고 커서를 앞에다 놓고 FX 자, value 1, 즉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죠. 4일 때 4등, 5일 때 5등이 아니라 각각 10등까지 공백을 7개를 넣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7개를.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랭크 함수에 등수가 1등부터 몇 등까지를 나왔는지를 아셔서 내가 추주함수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를 작업을 해서 놓아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백 넣는 걸 귀찮기 때문에 if 에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등, 3등, 1등, 2등, 3등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if 에러에 의해서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 3에서 원작국과
국가가 대한민국이면서 여기 원작 국가 여기 있죠. 여기서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여기 있죠. 여기가 50만 이상, 그 다음에 60만 미만은 얘를 또 한 번 판단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 중에서 60만 미만이 완구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count if s를 써서 조건이 하나 이상인 내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건이 몇 개인지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뿐. 두 번째 인수는 대한민국이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대한민국을 쓰시거나 대한민국이 있는 주소를 갖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또 조건을 비교할 범위니까 판매 금액 범위 잡으시고 크거나 같다 50만. 그 다음에 다시 판매 금액 범위를 잡으시고 이번에는 뭐예요? 작다 6빵빵 빵빵빵 60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계산된 결과에 개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nd 다운표 안에 개를 쓰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count if를 쓴다는 거 하나와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3개네. 이런 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3개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운드와 뒤에 버릇이 쓰네요. 직책이 팀장인 직원들의 저기 표 4에 보면 직책이 팀장인 조건 범위가 되겠네요. 직원들의 급여에게 계산할 열번호는 4가 되겠네요. 평균을 구하라. 그 뒤에 벌어지 위해서 구하면 되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자릿수는 그러면 뒤에 벌어지 놓으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아까 아니라 마법사 들어가면 인수가 3개네.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 4, 세 번째는 조건 범위. 연달아 쭉쭉쭉 잡으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계산된 결과가 나오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어요. 라운드 들어간 다음에 커서 옮기고 마법사 들어가서 자릿수를 놓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도 마법사로 좀 편해요.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라운드 작업을 두 번째로 하시면서 뒤에 벌어지 주로 평균 구하는데 이 소수점 작업을 조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다음에 트런케이션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는 브이룩업을 위한 티켓 구입액. 5번에 보면 티켓 구입액에 따른 내용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으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찾아서 뽑을 범위고 이 범위 안에서 멤버십 등급을 뽑아달라 했으니까 뽑을 열번호는 2. 여기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뭘 눌러주면 돼요? 방법은 1.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V룩업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V룩업 쓰시고 FX 누르시고 첫 번째 인수는 뭐예요? 안대표. 오늘 제일 늦게 오신 안대표님 찾으려는 값. 두 번째는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답은 안 나와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는 뽑을 열번호. 네 번째는 0은 정확하게 일치. 이는 언제 써요?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찾으려는 값은 허연화의 티켓 구입액에 따른 등급을 이제 뽑아낼 거란 말이에요. 찾으려는 값은 C29. 그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절대주소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야. 오름차순 되어 있네. 1 쓰시고 확인. 그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얘는 V룩업만 딱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골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V룩업을 쓰는 문제고 하나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장 대표님. 이제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최신 기출 문제 4회 계산 작업을 보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4회 계산 작업을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4회. 자, 1번은 if 에러가 들어와 있고 choose rank가 들어와 있네요. 자,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그 외에는 공백을 해서 아까처럼 뭐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까지 다 공백을 오라 했더니 얘는 뭐가 있어요? if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까지만 데이터를 넣어주고 4등부터 나머지는 에러를 발생을 시킨 다음에 그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등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늘 RA 하시고 랭크. 자, 마법사 들어가면 인수가 3개네. 첫 번째는 등수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는 등수를 비교할 뻔. 지금 통상 보면 그 성적에 있는 내용하고 등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적이 등수를 알고 싶은 것. 전체가 등수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유소. 큰 수의 1등을 하라 그랬죠. 0 누르시고 엔터. 그러면 얘가 등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1등에는 1등, 2등에는 2등, 3등에는 3등. 나머지는 공백, 그러니까 꼴등이 9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등 공백부터 9등 공백까지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은 귀찮으니까 에러 메시지를 발생하고 if 에러에 의해서 한꺼번에 공백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choose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등, 2등, 3등 이렇게 3개만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채워봤더니 1등, 2등, 3등은 나왔는데 나머지는 value라는, 샵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if 에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에 공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1등, 2등, 3등까지는 추저함수에 의해서 4등부터 9등까지는 if 에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작업을 이렇게 3번을 하셔야 되겠죠. 랭크, 그 다음에 choose, 그 다음에 if 에러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 함수가 나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하지? 이것만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if 에러를 쓴다 그러면 얘는 에러 메시지를 발생이 되고 그 에러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구나 하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if and or가 나왔네요.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and or가 나오면 or부터 처리해라. 여기에는 커밀이나 시트가 70점 이상, 이게 or죠 지금.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7 이상, 이게 and, 이면서가 나온 게 and. 그러니까 or에 의해서 커밀이나 시트가 70점 이상이니까 커밀 클릭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그 다음에 또다시 시트가 70 이상이에요 하고 내용을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마법사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오화의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조건 하나, 이렇게 해서 255개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화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nd를 넣어주셔서 오화의 결과가 and의 하나의 조건으로 처리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 출석 점수가 7 이상.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마법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되는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수 아니면 공백이에요. 근데 if 함수만 추가하시면 되죠. I, 탭, 커서 앞으로 빼고 마법사 들어가서 이수 아니면 공백 하고 내용 채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and or가 같이 나오면 or를 먼저 하시고 그 결과를 and의 조건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true, false가 완성이 되면 if 함수를 추가해서 참일 때 뭐하지, 거짓일 때 뭐하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라운드와 뒤에 에버러지 if s를 쓰네요. 자, 4번 문제는 3번을 건너뛰었네요. 3번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의 인원수를 계산해 조건은 여기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조건은 그 다음에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 중에서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안에는 숫자가 없어요. 디카운트는 죽어도 못 쓰죠. 디카운트 A를 써야 돼요. 공백이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수영을 하는 사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여태껏 했던 문제하고는 틀리게 계산할 열 번호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들 중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 중에서 공백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계산할 열 번호가 4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열 번호가. 그래서 얘는 디카운트 A를 쓰시는데 마법사 들어가면 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항상 이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 잡아요. 나머지는 다 밑에서 범위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니까 수영에서 계산할 열번호를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여기를 쓰라 그랬죠.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의외로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얘가 그 표 3에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이면서 수영 동아리의 인원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근데 얘는 거꾸로 문제를 써놨어요. 표 3에서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니까 여러분들이 수영 동아리인가 하고 얘를 조건 범위로 넣고 여기서 카운트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수영을 조건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카운트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백이냐 아니냐를 갖고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얘는 공백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둘이 되죠. 또 명표시하라는 얘기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듯 하면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요 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얘가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수영 동아리이면서 부서가 총무부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은 조건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총무부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수영을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계산할 열번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 에버러지 if s가 나왔고요. 평균을 구하면 항상 얘네들이 뭐가 나와요? 소수점 자리 조정하는 게 나오죠. 할인 품목에서 할인이 아니면서 첫 번째 조건이죠. 판매량이 여기 있죠. 40 이상. 조건이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수익금의 평균을 구하세요. 계산할 범위가 여기네요. 그러면
에버러지 if s를 써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마법사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평균을 구하는 데 사용할 시간, 계산할 범위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결 if가 들어가는 sum if와 에버러지 if s는 계산할 범위가 먼저예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두 번째가 조건 범위, 할인 품목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힘든 게 뭐냐면 같지 않다가 기억이 안 나요. 같지 않다, 할인이에요. 할인이 아니면서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판매량 범위 중에서 얼마 이상? 40 이상. 그리고 놓으면 얘가 평균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평균이 나왔는데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라운드 마이너스 3이죠. 라운드 커서 옮기고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랬더니 얘가 요 값이 요렇게 바뀐 거죠.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가서 1000의 자리를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에버러지 if s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반올림하는 작업을 하는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서 마이너스 3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5번 문제가 또 약간 힘든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얘도 하나씩 끊어서 하셔야 돼요. 자, 성명이 있고요. 수강 과목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할인율이 있어요. 할인율이. 얘를 이용하여서 수강료를 계산하는데 수강료는 수강 과목수 곱하기 5만. 제일 편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강 과목수 곱하기 5만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을 할 때 한 단계씩 이렇게 해나가시면 편해요. 얘를 한꺼번에 하면 실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곱하기 1- 할인율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r을 하는데 할인율은 여기 있잖아요. 수강 과목수에 따른 내용의 할인율을 갖고 와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H룩업을 써야 되겠죠. H룩업, 그 다음에 fx를 가시고. 자, 찾으려는 값은 뭐예요? 과목수에 따른 할인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는 값은 B29. 그 다음에 여기 1, 2, 4, 6 되어 있는 값의 찾을 범위. 요 밑에 할인율이 뽑을 범위고 이 범위가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2행에서 뽑아요. 할인율이 2행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0을 써야 돼요? 2를 써야 돼요? 안 대표? 안 대표 0을 써야 돼요? 2를 써야 돼요?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1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그냥 확인하고 나왔더니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여기 가로 하나가 안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로를 넣어주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요 하지 마시고 예 하면 얘가 가로를 2개를 넣어줘요.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가로를 안 닫아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비를 더해야 돼요. 교재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성명의 5번째 숫자에다 곱하기 5를 하세요. 그러니까 right를 쓰면 되는데 mid를 쓰라 그랬어요. mid에 의해서 한가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 성명이 있는 곳에서 5번째에서 하나를 뽑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라고요? 곱하기 5,000을 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좀 끊어서 작업하면 실수가 없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여기 가로를 하나 안 넣은 것 같고 값이 아주 엉뚱하게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계산하는 작업이 3가지잖아요. 수강 과목수 곱하기 5만 하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하고 곱하기 1- 할인율을 하고 더하기 교재비를 구하는 순서로 하시면
여기에 가로를 넣는 부분을 빼먹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실제 이제 시험을 숙제를 해주고 채점을 받아보면 여기에 가로를 안 넣으면 값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수강료가 이렇게 많아요. 100만, 1000만, 수강료가 50억이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가로를 여기 하나를 빼먹어서 하는 거예요. 할인율 값이 확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